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언론기사, 전문 연구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체질과 건강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토마토가 전립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슈퍼 정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하면서 토마토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나무식물의 열매는 과일이고 줄기식물 열매는 채소로 분리되는데 토마토는 줄기식물의 열매라 채소에 해당됩니다. 토마토는 건강 효능이 뛰어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라는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효능을 200%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토마토가 전립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슈퍼 정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이 좋은 토마토를 전립선에 좋으니 우리 집 남자들에게 양보해야 할까요? 주부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가 젊어지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결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토마토는 이너뷰티 과일입니다. 피부를 젊게 하는 이너뷰티 과일로 제가 사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이너뷰티 채소로 토마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맛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설탕 뿌려 먹기도 하는데 토마토의 신맛을 내는 사과산과 구연산은 피부를 약산성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카로틴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서 피부주름이나 건조 증상을 막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카로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따로 있는데요. 피부의 조기 노화를 막고 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화장품만 바른다고 능사가 아니라 토마토같이 이너 뷰티 음식으로 몸속을 같이 다스려야 피부 나이가 어려지고 또래보다 10년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을 끌어올려서 소화를 돕는다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두통도 생기고 피부색도 나빠지는데요. 이유 없이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분들은 내가 혹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액분비가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위액분비량이 적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르는 것처럼 위액분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토마토에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위액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 매일 생기고 암세포가 우후죽순으로 증식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몸이 스스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약해지거나 노화가 되면 이 제어하는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자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암이 생기는 게 싫다면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과일 섭취는 필수입니다. 암세포와 싸워주는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 속의 라이펜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 세포들을 토마토의 라이코펜으로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생존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먹은 사람들이 주 2회 이하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이 45% 감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친구들보다 활력이 넘치고 얼굴도 화사하게 어려 보이려면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생토마토를 툭툭 썰어서 설탕 뿌려서 먹고 설탕 녹은 토마토 국물까지 쫙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토마토를 자주 먹는다면, 그리고 피부를 젊게 하려면 토마토의 설탕은 피해주세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비타민 B가 소모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건 과장된 면이 있고요. 몸에 좋은 토마토를 먹으면서 굳이 설탕을 뿌려서 먹으면 피부 노화를 막고 다이어트에 좋은 토마토의 장점을 다 까가먹는 거죠. 그래도 난 단맛을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설탕 말고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활용하시거나, 요즘은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이 따로 나와서 먹어보면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비아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 설사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토마토를 즐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카로틴,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생토마토만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먹거나 요거트처럼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쫙 올라가고요. 아보카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과 같이 먹어도 라이코펜 흡수를 4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먹는
먹는 토달볶은 아침 식사로 드시면 정말 최고죠. 그럼 방울토마토는 어떠가요? 방울토마토는 토마토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먹기 시작한 안전한 채소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양소에 있어서도 같은 무게의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드신다면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알 정도가 적당하고 일반 토마토라면 2개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인 토마토도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타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스타민은 면역세포에 저장된 화학물질로 알레르기나 염증에 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염 때문에 눈물, 콧물, 재채기 자주 하시는 증상이 히스타민의 작용이고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가 올라오는 것도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토마토는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히스타민 푸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같은 각종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토마토 섭취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미 위식도 점막이 많이 헐어서 속쓰림이 심한 분이라면 생토마토를 특히 공복에 먹는 경우 위식도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토마토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토마토의 껍질이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불용성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껍질에는 라이코펜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껍질까지 다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후숙해서 먹는 과일인데 반드시 빨갛게 다 익은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토마토에 푸른기가 남아있다면 빨갛게 익혀서 완숙 토마토로 드시길 바랍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